네, 반갑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enscape 지난 시간까지는 세팅에서 이제 비주얼 세팅이라든가 기본 제너럴 세팅을 한번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 예제 파일에다가 메타리얼과 이제 조명 세팅을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편에 해드렸던 거는 이제 enscape 아이콘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엔스케이프 맨 처음에 구동할 때는 스타트 엔스케이프로 구동하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제 줄여놓은 건데, 보통은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영상 녹화하느라고 좀 나눠서 좀 보고 있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보시는 게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치업과 연동에 대해서 작업을 엔스케이프는 하게 되는데, 아래 보면 세 번째 아이콘에 이제 싱크 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스케치업의 뷰 컨트롤과 랜스케이프의 뷰가 같이 연동이 되면서 이제 프리뷰를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속도면에서는 안정성에서는 훨씬 직관적이죠. 지금 뭐 예를 들어 트윈머신이나 루미오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보다도 싱크는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루미온 싱크가 가장 안정적이었는데 랜스케이프가 용량을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그러니까 용량을 비중을 많이 덜 차지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가장 편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몇 가지 이제 메타리얼 하기 전에 조명을 몇 가지 달아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주의점 몇 가지 팁을 설명드리고자 해요. 보면은 스케치업이나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필요 없는 면들은 안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천장에도 약간 빛이 타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엔스케이프나 Vlay도 마찬가지인데 Vlay는 좀 덜 하죠. 근데 이렇게 빛을 타는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리얼타임 워크프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그런 증상을 보이긴 해요. 뭐냐면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할 때 두께면을 만들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이 위쪽에는 두께가 없이 뭐 빛이 타는 데가 있을 거예요. 두께를 준 것 같은데 빛이 흡수가 되면서 그 조그만, 그러니까 두께 없는 면을 교차시켜서 물체를 만들 때 빛이 흡수돼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주의할 점은 좀 면들을 교차시키거나 벽체 같은 구조체를 두께를 줘서 만들어 불필요한 면이라 하더라도 좀 두께를 만들어 주면서 작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스케치업에서 윗면이 있는데 윗면에다가 풀푸시를 조금만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빛 타는 부분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두께를 좀 많이 내렸더니 지금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할게요. 플러스를 넣어서 추가해서,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내렸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이제 플러스에서 조금 두께를 양쪽 면, 기존 면에다 두께를 준 거죠. 그러다 보면 빛이 차단돼서 안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루미온, 트윈머신, 그 다음에 랜스케이프에서 모든 모델링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 태양빛이나 주변광에서 벽체가 아무리 크로스가 돼 있더라도 그 두께를 안 주게 되면 약간 빛을 탄다, 이게 특징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께면을 주거나 면들을 교차시키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제 두께면들은 약간 교차를 시켜줬고요. 메타리얼을 보면서 작업을 할 건데, 지금 보게 되면 구동이 되고 있고, 스케치업이 가지고 있는 시간대별로 조절이 되니 유입량에 따라서 조금 환하게 해놓고 작업을 먼저 해볼까 봅니다. 안쪽에 빛의 그림자가 좀 들어오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메타리얼은 되게 간단해요. 되게 직관적이고 간단해서 상당히 좋은데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상당히 유리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엔스케이프에서 제기하는 그 샘플 스케치업 파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메탈을 룸이라고 해서 대리석 마감, 그 다음에 범프값, 러프니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알비도가 기본적으로 저 명칭의 기본 재질 디퓨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디퓨저로 표기하거나 알비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본 재질, Vlay를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것이든 렌더링 프로그램들은 재질을 입히는 단계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본 재질, 그러니까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컬러가 입혀지는 디퓨저 항목, 알비도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질감을 주는, 물성을 주는 범프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금속성이라든가 뭐 투명도라든가 이런 물성을 주는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거칠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질의 표면이 들어가 나오는 질감 범프하고는 좀 다르고요. 거칠기
V레이로 하시는 분들은 그로시네스라고 보시면 돼요. 퍼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속이나 유리를 하더라도 러프니스를 주게 되면 그로시네스랑 똑같은 건데 만약에 반짝반짝거리는 금속이 있는데 러프니스 값을 올리게 되면 불투명한 금속이 되죠. 샌딩이가 있는 금속이 된다든가 유리로 따지면 에칭 유리처럼 불투명한 게 된다든가 이렇게 컨트롤할 때 보통 러프니스로 하죠. 당연히 반짝거리거나 맨질맨질 거리는 거는 이제 러프니스 값이 없겠죠. 보통 이렇게 재질의 단계는 메타리얼을 입히는 매핑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질, 그다음에 속성을 결정하는 러프니스나 뭐 리플렉션 반사값, 그다음에 질감을 결정하는 투명도, 그다음에 범프 이런 것들의 과정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당연히 V레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실사 렌더링은 되게 세부적으로 재질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엔스케이프는 이제 이런 것들은 리얼타임 워크 프로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줄입니다. 근데 줄였다고 해서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접근하기는 되게 쉽죠. 직관적이어야 되니까. 아주 디테일한 재질은 만들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저희가 공간이나 뭐 어떤 모델링 건축에서 하는 재질들은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되게 메타리얼 재질 입히는 것들이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스케이프의 재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케치업의 재질을 기본으로 하고 불러와서 수정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뭐 엔스케이프의 재질에서 바꿔줘도 똑같이 연동이 됩니다. 또는 엔스케이프가 처음 초창기 버전 1 버전 때 나왔을 때는 아이콘 바가 없었어요. 스케치업에 그냥 루비처럼 설치돼서 스케치업 재질에다 텍스처를 추가해서 물속을 집어넣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기능인데 예를 들면 지금 외관에서 보여드리면 외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 옛날 방식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도 스케치업 모델링에서 뭐 워터라든가 뭐 벽돌, 블릭이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뭐 이런 유리 재질, 글라스가 있는데 만약에 워터를 입력해서 바깥쪽에 있는 재질에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 기본에 있는 워터 질감을 선택해서 스케치업에 있는 명칭이죠. 워터, 풀, 또 이렇게 명칭들이 바뀌겠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세팅 이름에 워터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엔스케이프 초창기의 기능이 텍스처로 입력을 해서 스케치업 재질에다 이름을 워터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름을 네이밍을 붙이게 되면 그거를 인식해서 물성이 자동으로 먹게 돼 있었어요.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름을 주면 그 명칭에 따라서 메타리얼의 물성들이 적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워터라든가 그라스, 그러니까 잔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동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랜드스케이프 잔디가 나온 이유도 뭐냐면 스케치업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래스를 이용하면 그게 잔디구나 인식을 해서 자기가 잔디값으로 재질의 속성을 바꿔놔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따로 어떤 특별한 작업이 필요 없더라도 잔디, 뭐 예를 들어 워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동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스케치업에 있는 워터를 선택해서 재질에서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바로 물로 바뀝니다. 다른 구체적인 작업 필요 없이 그냥 한 번 클릭만으로도 물이 바뀝니다. 물의 종류도 예를 들어 이쪽 반대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엔스케이프 메타리얼에서도 바꿔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얘로 한번 바꿔볼까요? 스피킹이라는 워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양쪽 다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워터라는 명칭만 들어가게 되면 물의 종류는 약간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수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그냥 워터라는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물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엔스케이프를 처음 배우게 되면 스케치업에서 따로 한 일이 없고 스케치업 재질만 줬는데 이게 왜 광택이 나고 어떻게 물이 되고 잔디가 되지? 라고 하는데 그런 네이밍 자체에 공식 명칭을 들어간 재질을 쓰게 되면 재질이 바뀌게 됩니다. 이따 메타리얼 후반부에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엔스케이프 특징은 텍스트, 스케치업에 있는 텍스트로 입히는 방법이 있고 당연히 구체적인 거는 엔스케이프의 메타리얼인 여기 엔스케이프 메타리얼이라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럼 내부의 공간 들어가서 하나씩 조명을 달아가면서 한번 메타리얼을 입혀보도록 하죠. 자, 낫씬에서 지금 씬에 업데이트를 안 해놔서 계속 바뀌는데 스케치업에서 씬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조명을 조금 잡아주고
저는 새벽 조금 아침 해 뜰 무렵이 엔스케이프 콜 해질 무렵이나 해뜰 무렵이 가장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때는 질감 같은 경우도 되게 좋고요. 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자, 메타리얼을 한번 해볼 텐데 하기 전에 몇 가지 조명을 달아주려고 합니다. 조명은 저번 편에서 기본 조명, 엔스케이프 조명은 여기 엔스케이프 오브젝트라는 항목이 있다. 엔스케이프 오브젝트에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는데 스포트라이트 안에는 IS까지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더 있다면 모든 V레이나 마찬가지로 메타리얼에서 줄 수 있는 MCV라고 하죠. V레이에선 자체 발광 주는 것이 조명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더 있긴 해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실제 조명이 아니라 재질에 입혀지는 자체 발광, 그러니까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용해서 조명 역할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엔스케이프 오브젝트는 조명과 소리를 등록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자체 발광 메타리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의 재질이 연동되기 때문에 기본 재질에 보통 모델링을 끝나시면 스케치업에서 빨리 하는 팁은 이제 컬러에서 새로운 컬러만 구분해서 막 이제 텍스처를 구분하기 전에 재질을 다 입히기 번거로우니까 먼저 컬러링으로 구분을 해놓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당연히 메타리얼이 엔스케이프 메타리얼 연동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쇼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유리 재질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 재질을 스포이트를 한번 찍어보면 스케치업에 있는 기본적인 그라스를 블루 그라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라스라는 명칭이 들어가니 유리로 인식을 해서 바로 반투명한 유리로 작동이 되는 거고 스케치업 에디터에서 오퍼시티 값 줘서 투명하게 낮추면 더 투명한 유리가 됩니다. 근데 뭐 세부적이진 않겠죠. 물성이 강하거나 이런 물성이나 뭐 굴절률 같은 것들이 다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엔스케이프 메타리얼 수정을 해주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명을 달감한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퍼시티만 줘도 벌써 투명도가 달라지죠. 자, 대리석이 있는 질감에 샘플 슬롯에 조명을 하나 다는데 엔스케이프 메탈을 이용해서 한번 조명을 달아보고자 합니다. 자, 엔스케이프 메타리얼을 클릭하게 되면 아이콘을 위쪽에다 보여드린 게 좀 편할까 싶네요. 자, 여기 있으면 여기 중간에 있는 모자이크 모양이 엔스케이프 메타리얼입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창이 뜨고 창의 구성을 먼저 설명드리면 메타리얼의 왼쪽에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등록된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질 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에 들어간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세팅하는 옵션들이 있는 창인데 여기서 하나씩 수정을 하게 되면 돼요. 얘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절대 복잡하지가 않고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스케치업에 작업했던 꼭 스포이드로 찍지 않아도 불러온 재질들은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가 찾아 들어가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수정을. 근데 뭐 불편하니까 네이밍을 잘 하면 편한데 네이밍을 잘 안 하면 불편하니까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등박스가 있는데 먼저 빛을 발하는 부분은 조명을 달아줘도 이 면엔 빛을 발하고 있겠죠. 명광이니까. 이걸 설정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 스포이트를 갖고 재질을 클릭하면 이 재질이 표시가 되고 제너럴 항목에 재질 항목에서 그 재질이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맨 위에 타입이 있는데 타입은 뭐냐면 이 재질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V레이로 따지면 뭐 우드냐, 뭐 V레이 MTL이냐, 아니면 MCV냐, 뭐 이런 설정들인데 얘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없어요.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입니다. 디퓨저, 기본값, 그 다음에 그래스, 잔디값, 워터, 물로 바꿀 거냐. 그러니까 물성의 속성을 아예 바꿔야 되는 경우만 기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버전업 되면서 클리어 코트가 추가되긴 했는데 그래 봐야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거의 인공물에서 공간들은 끝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선택한 재질을 그라스로 바꿔버리면 잔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워터로 바꾸면 얘가 워터가 되겠죠. 기본적인 물성의 속성이 아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바꿔주면 되는데 포레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포레이지 뭐 이런 설명들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클리어 코트라고 추가된 건 쉽게 말하면 클리어.
투명한 막이 있는 코트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각각의 재질의 특성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좀 편하겠네요. 자, 이렇게 자동차 페인트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페인트를 보시게 되면 뭐 여기는 좀 강조된 페인트지만 보시면 빛을 발하는 부분하고 광택이 막 반짝거리는 광택이 있고 안에 펄이 들어가 있고 빨간색이지만 이렇게 코팅막이 보여서 가까운 데는 빛을 발하고 이런 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재색이 페인트가 입혀진 위에 클리어로 된 코팅을 해야지 자동차 같은 이중적인 질감이 나요. 도자기 같은 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코팅막을 설정해주는 재질을 입힐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를 바꿔놓고 처리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이런 코팅막이 생긴 반짝거리는 재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 얘도 마찬가지죠. 모든 재질은 V-Ray도 마찬가지지만 V-Ray 동영상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인공적인 모든 재질은 반사가 있는 정도를 고무공에서부터 단구공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단구공이 아니라 제일 반짝거리는 광택이 심한 것과 광택이 없어서 빛을 흡수하는 재질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입히는 재질은 중간에 이렇게 퍼지는 약간 반짝거리는 고무공을 만들까 아니면 아예 단공처럼 반짝거리는 걸 만들까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하이라이트가 생기는데 하이라이트라는 빛을 튀기는 부분들은 결국은 조명이 반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반사에 따라서 하이라이트 영역이 달라지죠. 반사되는 강도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반사와 이 하이라이트는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 모든 재질은 자기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단고공에 가깝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빛을 흡수하는 고무공에 만들 것이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렸던 자동차 본네트 같은 경우에는 단고공에 당연히 가깝겠죠. 빛을 반사가 심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반사가 생길 거예요. 여기도 사람도 보이고 주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풍경들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사에는 그 단구공이나 하이라이트가 강한 재질에는 당연히 반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리어 코트는 그런 코팅막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폴리지라고 있는데 지금 선택하시니까 클리어 코트는 자동차 페인트나 도자기처럼 코팅막이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거다. 폴리지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설명을 드리면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네요. 폴리지 재질을 설명드리면 이래요. 지금 얘기했듯이 디퓨저는 기본 재질이고요. 디퓨저는 기본 재질, 그러니까 모든 재질을 다 컨트롤해요. 일반적 우드라든가 모든 금속이라든가 이런 재질들을 다 컨트롤하는 거고 대부분 여기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잔디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워터로 물로 바꾸고 싶으면 얘를 선택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포리지라는 항목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나뭇잎을 보여드렸어요. 나뭇잎 같은 경우에 빛이 비치면 어떡하죠? 나뭇잎의 아랫면에 있는 줄기, 그 다음에 윗면에 있는 나뭇잎사기, 앞뒤에는 뭐 털도 달리고 틀리겠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이죠. 그럼 보통 V-Ray나 스케치북 재질 입힐 때도 앞뒤면의 재질을 따로 입혀줍니다. 근데 나뭇잎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빛이 이렇게 투과되면 비쳐요. 빛이 완전히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창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빛을 흡수해서 뒤로 비춰지는 것들을 할 때 쓰는 게 이 폴리지입니다. 나뭇잎사기라든가 뭐 창호지처럼 반투명하게 빛을 이미지를 매핑했는데 흡수된 걸 만들어줄 때 얘를 쓰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팅막에 있는 느낌을 연출해줄 때 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위의 타입은 아예 물성이 달라서 소재가 다르다, 연출되는 요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디퓨저의 강목을 다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조명을 달아주는 거는 기본 조명을 달던 벽체라든가 일반적인 거 거의 다 디퓨저에 끝나기 때문에 디퓨저를 선택하겠습니다. 디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꾸 발음이 이상하게 되네. 디폴트를 선택하면 이제 기본 재질을 입력하게 되는 건데, 자, 먼저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어서 스케치북에서 재질을 입힌 걸 됐고요. 아래 보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보통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LB도,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퍼런시, 그 다음에 범프, 리플렉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얘는 기본 재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지라든가 컬러,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재질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건 뭐냐면 트랜스퍼런시, 투명도.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땐 여기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범프, 질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감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리플렉션, 반사입니다. 반사. 당연히 금속이나 반사되니까 속성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당연히 반사가 있으면 고무공이 아니라 단공이 될 것이고, 반사가 없으면 고무공이 될 것입니다. 이 항목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VLA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세부 설정이 되게 많은데,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명 들어가는 부분은 디퓨전된, 여기 보면 중간에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 발광이죠. VLA도 있는 똑같은 명칭인데 자체 발광을 체크해서, 이게 조명 등박스니까 빛을 발해야 되니까 얘를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빛이 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 볼 수 있죠. 당연히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체크하게 되면 아래 일루미넨스라고 하고 컬러라고 존재합니다. 그러면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디퓨저에 있던 컬러는 일단은 죽어요. 조명의 자체 발광의 조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명의 밝기값을 결정하게 되고 그 아래 컬러를 통해서 조명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 재질값은 일단 생략이 되어버리고 여기 있는 자체 발광의 색상이 나온다. 밝기는 여기서 조절하면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반사가 되거나 맺히거나 해요. 떨어지는데도. 근데 그 빛의 양이 조명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VLA도 마찬가지지만 자체 발광으로 극한으로 올려서 해준다고 해서 공간이 빛이 꽉 차진 않아요. 얘는 그 물체 면의 재질이 빛을 발하고 주변부에만 영향이 가기 때문에 메인 조명으로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연출되고 빛이 퍼지는 정도의 강도로만 보통 사용합니다. VLA도 마찬가지고요. 적당한 값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올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적당한 값으로 주면 주변부가 이렇게 환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자체 발광의 색깔을 바꿔주고 싶다면 여기 아래 있는 컬러 모드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스탠다드라고 해서 기본적인 샘플 슬롯, 컬러 슬롯이 있어서 여기서 팔레트처럼 이용해서 뭐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조명이 밝아지면 조명 자체가 이건 실제로 VLA도 마찬가지거든요. 조명의 빛이 밝으면 아무리 조명의 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색은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보여줄 때는 낮춰주면 그 재색이 더 많이 나오겠죠. 또는 얘를 올려줘도 조명의 색 중에 원색적인 색으로 가면 빛을 더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VLA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발광을 줬는데 팁을 말씀드리면 조명이 색깔이 있는 자체 발광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같은 컬러 계열이라 하더라도 원색적인 걸 주면 양쪽을 한번 줘볼게요. 그럼 조금 영향이 있나 모르겠네. 흰색이랑 거의 영향은 없네요. 디퓨저의 색상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셀프 일루미네이션에 있는 컬러에서 채도가 낮는 중간의 톤을 하면 색이 반사가 잘 안 되니 원색적인 걸 올려주고 줘야지 그렇다고 빨간색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온이라든가 이런 거 연출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원색적인 걸 선택하면 자체 발광의 색에 빛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연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색상 바에서는 기존 많이 쓰는 색깔이나 뭐 스탠드 컬러,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어드밴스를 가게 되면 피커창이 떠서 자기가 원하는 계열을 8비트 컬러의 계열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계열의 색깔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색깔의 원색을 선택하는 게 자체 발광의 색상을 나타내는 데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스탠다드에서 처리해도 되겠죠. 지금은 흰빛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약간 노란빛을 줄까요? 그러면 노란빛에서 조금 밝은 노란색으로 주면 은은한 베이지색 톤의 노란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밝기값은 너무 환하지 않은 이 정도를 주도록 하죠. 나머지 셀프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물성을 줄 필요가 없죠. 저도 나타나지가 않을 테니까 자체 발광이어서 조명을 지금 단 건 아니고 재질에서 조명 역할을 하는 자체 발광을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 재질을 한번 볼까요? 유리 재질을 스케치업에서 그냥 불러온 재질이 연동이 되고 있으니까 얘가 보여지는 게 창이 조금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유리 질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스포이드를 갖고 유리를 클릭하고 나면 유리 스케치업에서 적용한 유리가 나타나죠. 유리에서 지금 푸른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러면 얘도 유리도 디폴트로 그냥 두면 됩니다. 디폴트에서 그냥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자,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얘를 체크해버리면 이렇게 빛을 발하시니까 체크를 하지 말고 트랜스퍼런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스케치업에서 유리 글라스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투명도가 들어가 있죠. 뭐 없는 재질도 여기서 엔스케이프 메탈을 그냥 바꿔줘도 돼요. 자, 그럼 보면 오퍼시티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푸른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푸른기가 나는 건데 얘는 흰색으로 그냥 둬도 됩니다. 그럼 흰색으로 나오는데도 약간 어색하죠. 약간 어색하는데 그리고 팁으로 말씀드리면 싱크를 걸면 여기 같이 작동이 되지만 엔스케이프에서 별도로 이렇게 확대 축소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맨날 싱크만 해서 스케치업에서 구동을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따로 독립적으로 위치를 잡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유리, 투명한 질감을 해줬을 때 트랜스퍼런시를 통해서 오퍼시티, 투명도를 주게 되는데 투명도가 없으면 불투명, 투명도가 낮으면 투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강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이나 모델링에서 투명도는 거의 100%에 가깝게 떨어져요. 거의 퍼센트를 주면 1, 2% 정도까지 아래까지 내려가도 됩니다. 얘를 가지고 조절을 한다. 근데 거의 투명한 맑은 유리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쇼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두면 뿌옇죠. 그래서 아예 거의 가깝게 뭐 4, 5%로 낮춰도 됩니다. 낮춰서 보면 아래에 틴트 컬러라고 돼 있는데 이게 투명한 유리의 컬러예요. 그러니까 뭐 칼라 아크릴이라든가 칼라 유리 같은 거 쓸 때는 이 알비도 기본 재질에 있는 컬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 발광 셀프 일루미네이션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리같이 투명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아래 틴트 컬러라고 해서 투명한 물체를 컬러주는 게 구분이 영역이 딱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질감 주고 내가 유리를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컬러를 선택하시면 아까처럼 컬러 슬롯이 나타나고 여기서 만약에 푸른 유리다 그러면 푸른 유리가 되겠죠. 투명도가 심하고 광택이 심하면 아크릴이 아니라 유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좀 굴절이 좀 적으면 아크릴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모든 투명한 재질은 여기서 주면 됩니다. 또는 이미지도 입힐 수가 있죠. 위에 보면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 게 이미지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기본 매뉴얼 설명이 끝나면 아마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때 이제 재질도 넣어서 투명한 재질 입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유리나 투명한 물체의 컬러는 틴트 컬러에서 조절한다. 그래서 뭐 푸른 유리다. 그럼 푸른 유리로 이렇게 줄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거의 이런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맑은 유리를 쓰기 때문에 흰색이나 뭐 회색, 밝은 회색 정도 이렇게 주면 되겠죠. 진한 회색 주면 이렇게 검은 유리, 그러니까 약간 컬러가 들어간 블랙 유리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은 저는 흰색을 두겠습니다. 흰색을 두고 나면 아래 보면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리플렉티브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리플렉트, 그러니까 뭐냐면 굴절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IOR이라고 보통 V레이는 표시를 해요.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뭐 IOR이라고 하는데 굴절율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뭐 V레이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굴절율표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보통 굴절율 측정기를 가지고 과학적인 부분에서 측정을 해놨는데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굴절율이 많죠. 빛을 이렇게 투과되면 빛이 꺾여서 그러니까 음료수의 투명한 컵에다 빨대를 꽂고 물을 담으면 빨대가 꺾여 보이는 거 그걸 굴절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굴절율표라고 합니다.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는 리플렉션 인덱스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항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도구 막대에서 설정 막대를 보면 아래 땡땡땡 마크가 뜹니다. 이건 뭐냐면 클릭하면 set 볼륨이라고 해서 얘에서 보통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정확한 치수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1.4다 1.4 입력하거나 1.2를 입력하면 그 유리 질감이 나타나죠. 아니면 내가 여기서 도구 막대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해서 굴절을 높이고 낮출 수 있죠. 그래서 맨 아래 값은 1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공기가 1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굴절이 거의 없는 상태가 1이고
1대서부터 다이아몬드가 제일 높다고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보통 2.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 굴절유를 하는데 얘는 그 투명한 유리의 두께라든가 면이 채워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올렸다고 해서 잘 보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 두께, 그러니까 투과되는 빛의 두께 면에 두께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평판 유리나 건축에서 창문 유리 같은 경우는 1.4에서 1.5 사이, 낮게는 1.4 정도에서 범위를 합니다. 그래야지 뭐 안에를 보여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굴절이 많이 꺾인 수정구슬 같은 효과를 준다든가 하는데 보통 평판 유리는 1.4에서부터 1.5 사이 정도 주면 된다. 그보다 조금 굴절이 심할 땐 6, 7까지 올려도 되고요. 지금 평판 유리니까 여기서 1.4나 1.5 정도 직관적으로 보면서 하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주시면 되고 아니면 정확한 치수를 입력하실 때는 여기 셋밸류에서 1.5 정도 선택하시면 거기에 맞는 굴절률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 보면 프로스티드 그라스라고 되어 있는 건 있는데 이건 뭐 설이 꼈다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불투명한 유리예요. 뿌연 유리. 불투명한 유리를 할 거냐? 그러면 얘를 체크해주면 불투명한 유리에서 강도를 조절하죠. 근데 단순히 얘만 되는 건 아니고 아래서 이제 반사값이라든가 질감을 이용해서 범프값을 이용해서 추가하면 효율적인 질감이 나죠. 그러니까 설이 낀 유리 체크하게 되면 여기서는 거의 투명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게 범프값이라든가 연동이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불투명하게 설이 낀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같이 연동이 된다. 불투명한 유리할 때는 얘를 체크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5 정도 줬고 투명도는 100% 줘도 가능하고 조금 뿌옇게 줘도 되는데 맑은 유리니까 거의 4, 5% 정도 줘라. 이 정도만 주면 투명한 질감의 유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굴절률 이게 두께가 유리가 두꺼운 게 아니어서 별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이따가 두꺼운 멸치 한번 이 구를 갖고 한번 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건 아까보다는 사실적인 유리가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유리를 줬고요. 유리에서 만약에 어떤 질감을 주고 싶다. 불투명한 유리인데 뭐 애칭이 들어가 있거나 어떤 질감이 있는 유리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 텍스처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적용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줘볼게요. 뭐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텍스처 불러오는 이미지 불러오는 창이 뜨고요. 보통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보통 범프값이나 오퍼시티나 이런데 모든 들어가는 디퓨저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디폴트에 들어가는 재질 빼고는 흑백 블랙하고 화이트로 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알파 채널이라고 인식하시면 편한데 투명도에 들어가면 블랙은 없는 거, 흰색은 있는 거. 범프에 들어가면 블랙은 들어간 거, 흰색은 튀어나온 거. 그러니까 이미지가 갖고 있는 컬러 명도값만 가지고 명도가 낮은 거, 블랙에 가까운 건 들어가거나 또는 화이트는 튀어나오거나 이거를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투명도에다가도 뭐 이런 재질을 한번 줘볼게요. 얘를 블랙 화이트로 된 재질을 갖고 열기를 해주게 되면 여기 제너럴에서 범프가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준 거는 당연히 투명한 유리에 범프의 질감을 줬더니 이 경로가 이겁니다. 나타나고 유리 질감이 이렇게 범프가 들어가 있는 유리, 애칭이 들어가 있거나 들어간 유리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강도를 범프값을 줄 수 있는데 이 설정값에서는 역시 똑같이 여기서 셋해갖고 정확한 치수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셋밸류를 이용해서 도구막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프로그램에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0으로 가면 덜 튀어나오고 도구막대가 위로 가면 어마운트 값이 많이 나오면 많이 들어가고가 아니고요. 반전입니다. 반전. 중간에 0이라는 항목이 있을 때가 질감이 제일 적은 거고 치수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쪽으로 강해지는 거고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대, 역전, 그러니까 인버트가 되는 건데 뒤를 뒤집혔다고 생각하셔야지 이 아래로 내려서 질감이 죽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질감을 얻게 해줄 땐 이 치수값이 0이었을 때 질감이 없는 겁니다. 원본 이미지와 같이 원본 화이트가 튀어나올 때는 위로 가는 거고 원본의 이미지에서 화이트가 튀어나오고 블랙이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반대로 화이트였던 부분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해하지 마셔라. 가운데가 기본 0이 질감이 약한 거고 약간 위로 올려주는 정도에 따라서 질감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유리가 불투명하거나 애칭이 들어간 유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는 공통적이에요. 디폴트 값의 모든 재질은 나무든 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범프 값을 주게 되죠. 범프 값 타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VLA처럼 범프를 일반 이미지 블랙 화이트로 줄래? 노멀 맵으로 줄래? 라고 묻게 돼요. 노멀 맵은 뭐냐면 지금 깨진 노멀 맵이 아니라 그냥 JPG 이미지였기 때문에 깨지는데 파란색으로 된 거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 재질이 보통 노멀 맵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이런 질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마 노멀 맵이라고 노멀 JPG 이렇게 뜨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질감을 표현할 때 더 확실하고 보통은 게임에서 많이 썼던 게임 3D 게임을 만들 때 많이 썼던 건데 이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범프보다는 조금 확실하다, 질감 표현하는 게 좀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 맵일 때 노멀 맵을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범프를 줬으니까 이렇게 주면 유리에 질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은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버리고 싶을 땐 C통을 클릭하시면 버려집니다. 자, 이래서 유리 질감을 했고, 자, 아래 보면 유리인데, 같은 유리인데, 유리라도 반사가 틀려지겠죠. 반사를 다르게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리플렉션, 반사 항목이 있습니다. 반사 항목에 러프니스, 텍스처, 그 다음에 메탈릭, 스페큘러 이렇게 항목이 존재해요. 이게 전부 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명칭만 이해하시면 진짜 편해요. 간략적으로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러프니스는 거칠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VLA를 해보신 분들은 그로시네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빛이 퍼지는 거. 그러니까 표면이 맨질맨질 하다가 조금 거칠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거칠기가 0%니까 없는 거죠. 얘를 쭉 올려주면 거칠어지면서 빛을 이렇게 샌딩이 간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하는 부분이 이렇게 흡수되는 빛으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줄 때는 얘랑 같이 체크해서 불투명한 유리, 서리 깨는 유리 할 때 같이 얘 값을 올려주면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출해주면 불투명한 유리를 만들 수 있다. 당연히 텍스처를 줘서 같이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불투명한 유리를 만들어줄 때 쓴다. 꼭 유리일 때 아니고 보통 나무 같은 거 할 때도 빛을 흡수한 퍼지는 딱 표면이 맨질맨질한 거냐, 표면이 거칠거칠한 거냐, 이거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맑은 유리니까 러프니스를 주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반사에도 재질을 줄 수 있습니다. 화이트 부분은 반사를 먹고, 검은 부분은 반사를 안 먹고 해서 나무 같은 거 쓸 때 많이 쓰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재질을 입힐 수 있고요. 메탈릭이 금속성이죠. 금속성에 따라서 광색이 틀어지는데 지금 금속이 없습니다. 얘를 만약에 올려주게 되면 되는데 러프니스가 전혀 없을 때는 얘가 지금 투명한 도를 줬기 때문에 지금 트랜스퍼런시를 꺼주면 작동이 돼요. 이렇게 해서 메탈릭 올리게 되면 금속의 거울처럼 만들어지는데 지금 투명한 재질을 줬다 보니까 얘가 고정이 됩니다. 작동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투명한 유리에는 메탈릭 금속 질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가 하이라이트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스페큘러를 올려주게 되면 하이라이트 영역이 더 강해지고,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빛 받는 부분. 일단 낮춰주면 하이라이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에 따라서 반사되는 면이 영역이 커지고 작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반짝거리는 안에가 좀 사물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광택이 심해서 반사가 많이 된다 그러면 스페큘러를 좀 낮추면 되고, 재질에 따라 좀 틀리겠죠. 지금 적당히 낮춰주고, 얘도 인덱스 그 굴절률에 따라도 틀려져요. 리프렉티브 인덱스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약간 조절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리 질감은 이런 형태로 해서 주문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아까 스케치업의 그냥 그라스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인 유리 질감이 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색을 줘야 되겠네요. 스페큘러도 조금 낮춰줄 수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유리 질감을 줬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지금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타리얼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자, 조명을 한번 달아주겠습니다. 여기 메타리얼에서 이 빛을 줬기 때문에 아래에 이 조명이 나오는 스포트라이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죠. 물체 많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명처럼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메타리얼스도 끄고 조명은 여기 있는 엔스케이프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된다고 했죠. 엔스케이프 오브젝트를 켜서
자, 조명을 달아줘 보겠습니다. 조명, 일단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서 IS 파일을 한번 달아볼게요. 스포트 안에 IS 파일이 있다고 했죠. 클릭하면 조명이 설정이 되고요. 조명이 설정이 될 때 이걸 꼭 저번 따로 조명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렌더 프로그램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얘는 항상 조명을 갈 때 떨어지는 위치를 달아주고 떨어지는 데에 그 다음에 달리는 데에 그 다음에 각 방향 가로 세로니까 두 군데를 줘야 되겠죠. 얘가 수직 수평이 잘 안 맞아요. 물체가 안 보이는 부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얘를 클릭 한번 정하고 나머지 두 번째 위치 이렇게 방향이 가로 세로 두 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여기서 바꿔주면 처음 하시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얘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서 지금 뭐 온 레드 액시스라고 이렇게 마우스가 뜨긴 뜨거든요. 그러면 수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점을 두 번 찍은 다음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그냥 바꿔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따라보면 수직으로 떨어진 다음에 위치 바꾸는 게 편하니까 할 수도 있지만 스냅이 안 걸린다. 자, 스냅이 안 걸린다 그러면 얘를 같은 조명을 한 번 더 클릭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앞쪽으로 빛을 발하는 조명이 달린 걸 볼 수 있죠. 자, 얘도 똑같아요. V레인은 똑같은데 조명을 개별적으로 스포트를 계속 들어가서 달면 각각의 조명이 되고 거기다가 뭐 밝기라든가 이걸 별도로 조절하게 되고 하나당 조명을 카피해서 세팅해놓고 카피해서 쓰게 되면 수정을 할 때 하나만 조절하면 나머지도 다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공간에 따라 틀린데 이 조명이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똑같은 스포트라이트가 달릴 거라면 굳이 따로 만들지 않고 하나를 세팅을 끝낸 다음에 카피해서 쓰게 됩니다. 카피해서 쓰는 게 낫겠죠. 지금 조명을 달아줬는데 스포트 안에 IS가 있고 이런 데는 IS가 나오니까 밝기값을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하면 조명의 스포트도 그냥 나오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왜 조명에서 조절을 안 해주냐면 아까처럼 조절값이 일반이랑 좀 달라서 물체가 가려 있거나 그러면 뭐 수직 수평 키가 안 먹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달아놓고 그냥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무브 툴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기가 프리핸드로 잡는 게 훨씬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위치를 잡아주고 다시 로테이트해서 무브 툴에서 조금 모양을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얘를 스케일 줘서 크기를 바꾼다고 해도 스케일을 먹지 않아요. 그룹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룹을 깨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케일 키는 상관없이 나중에 영역을 조절할 때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해도 되고 조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조명 슬롯 랜드스케이프 오브젝트 안에 그 조명을 선택하면 무브 라이팅이라고 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될 때처럼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여기 빨간 점 외곽에 있는 게 스포트라이트의 반경. 그래서 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 이 반경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영역을 결정할 수 있다. 또 넓게 하거나 줄이거나 영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가운데 점을 선택하게 되면 얘는 각 방향, 아까처럼 방향을 설정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에 꼭지점, 위에 있는 꼭지점은 위치겠죠.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얘는 틀어졌네요. 이 꼭지점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무브를 해보면 파묻혀 볼게요. 파묻혀 보면 빛이 떨어지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쪽에 있는 게 보통 밝기값이에요.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V레인은 이 꼭지점이 감춰지면 물체에 빛을 발하지 않지만 얘는 감춰줘도 빛을 발한다. 이 꼭지점이 아니라 이 아래면이 빛을 발하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파고 들어가도 조명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래면만 겹치지 않으면 되니 적당한 위치를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달았는데 스포트라이트 달면 똑같이 조명이 나오긴 하는데 안 예쁘니까 어떻게 하냐, 얘를 각도는 조금 앞으로 줄여볼게요. 자, 보면 IS 파일을 불러와서 조명을 달아주겠습니다. IS 파일은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IS 파일 있는 경로를 찾아서 엔스케이프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로드 파일 선택하시면 제가 경로를 좀 찾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IS 파일이라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홈페이지도 저번에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엔스케이프 홈페이지에서도 기본적인 몇 가지는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이미지를 먼저 고르고 보는 게 편하니까 여기서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IS 파일은 꼭 렌더되어 있는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걸 보시고 고르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IS 파일 어디 있냐면 보통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먼저 고르시고 그 다음에 조명을 이용하면 되겠죠. 저는 뭐 이미지적인 거 어떤 게 나을까요? 보통 얘로 할까요? 스카터로 할까요? 스카터 라이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엑서로 얘로 해볼까요? 한번 떨어지는 빛의 양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스카터가 낫겠네요. 얘를 이름을 기억하신 다음에 여기서 로드 파일 라이팅 is 이름을 기억했으니까 스카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얘를 선택, 열기 하게 되면 스포트라이트의 모양이 이렇게 코카콘의 모양이 사선으로 이렇게 벗어난 거 보이시죠? 이게 보통 IS 파일 표시입니다. 같은 스포트라이트라도 IS 파일이 적용됐다는 표시거든요. 얘를 통해서 줄 수 있죠. 얘는 근데 반경 같은 경우가 조절이 안 되죠. 지금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조명이 갖고 있는 기본값으로 빛을 비추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이 되겠죠. 단 밝기값은 당연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밝기값에서 조절이 가능하죠. 연출을 무브에서 또 이렇게 위쪽으로 파묻혀 주셔도 되고요. 그럼 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명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조명이 너무 크다. 그럼 다른 ES로 바꿔주면 되겠죠. 다른 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바꾸기 위해서 폴더 모양 클릭,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로 한번 해볼까요? 트리 루비 한번 해볼까요? 얘를 선택 바꿔주면 조그만 조명, 조금 아까보다는 부드러운 조명의 영역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은하게 빛이 나오겠죠? 자, 이 조명도 별로다. 그럼 다른 거 하나 또 선택을 해볼까요? 이거 너무 약하니까 루버 이거 좀 작은 걸 선택했나 보네요. 트리루비 두 가지가 이미지 보면서 선택하면 되는데 얘는 좀 작은 거고 얘가 좀 크겠네요. 얘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강도를 주면 조금 더 넓은 빛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IS 파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선정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디파인을 한번 바꿔볼까요? 적당한 조명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디파인 스폿 얘가 무난하네요. 디파인 스폿 하면 이제 IS 파일 좋은 건 이제 등교구에 따른 조명의 연출의 효과, 워러싱이 나타나기 때문에 되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달아주시면 원하는 모양의 형태가 나올 것이고 너무 타다 싶으면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연출을 해주면 이렇게 조명이 연출된 빛이 나오겠죠. 너무 뒤쪽에다 두는 꼭 조명의 위치에다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원하는 실제로 빛을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는 건 저쪽이고 얘는 내가 연출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형태를 앞쪽으로 보기 좋게 잡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낮춰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조명의 역할이 만들어지겠죠. 아까보다 조금 올려서 잡아줘야 되겠네요. 조금만 올려서 작업하고 방향에 따라서 로테이트 줘. 너무 강하면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요. 조금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어주면 원하는 조명이 떨어진 것 같네요. 조금 높으니까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조명 역할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세팅이 끝났으면 얘는 달아주면 되고요. 나머지 공간 같은 경우는 얘를 따로따로 이 과정을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이 똑같은 조명이라면 한 번에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무브 카피를 하겠습니다. 무브 카피 눌러서 이쪽에다 갖다 주면 되겠죠. 하나 갖다 주고 위치
빼주고 그럼 똑같이 조명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 패널이 있으니까 이쪽 패널도 조명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이쪽에도 무브 카피 갖다 주면 조명이 이렇게 연출이 될 거고요. 무브 한 다음에 얘는 조금 앞쪽을 비춰주는 게 좋겠네요. 조금 앞쪽으로 돌려주고 그럼 빛의 방향이 이렇게 연출이 되겠죠. 좀 높다 싶으면 조금 낮추시면 되고. 자, 스케치업에서 저체 배경 같은 경우에 얘나 그냥 컬러로 같은 재질만 입력해 놓으시면 재질을 우선하기 때문에 동일 재질일 경우에는 같이 바뀝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이게 있고 이쪽에도 이게 있다 라고 하면 똑같은 이 안에 저체 배경 들어가는 재질이니까 스포이드 찍으신 다음에 에스케이프 메타리얼 그 다음에 똑같이 저번처럼 아까처럼 스포트라이트 재질 옵션에서 셀프 일루미네이션 밝기값 조절 조금 밝아지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틴 컬러 뭐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약간 아이보리 컬러 주게 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겠네요. 컬러를 주게 되면 은은한 노란빛이 나온다 할 수 있죠. 어드밴스에서 조금만 밝혀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질 끝나면 이쪽 편도 같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통해서 재질을 입혀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면서 하시면 돼서 되게 간편하게 재질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조명 등기구는 여기지만 앞쪽에서도 이 라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싶다면 하나 또 카피를 하시면 되겠죠. 무브 카피 하셔서 만들어 놨으니까 무브 카피 하셔서 자, 앞쪽에 적당한 위치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높이를 올려주고 방향을 주게 되면 연출이 되겠죠. 근데 두 가지가 같은 무브 복사를 했기 때문에 속성이 복제가 됐기 때문에 밝기값을 조절하면 같이 연동이 돼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는 얘는 좀 어둡게 하고 얘는 밝게 하고 싶다면 얘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새로 동일한 스포트라이트 달아준 과정으로 맞춰서 새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지금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조명을 찾아가면 연출이 됩니다. 재질의 과정은 동일하게 되고요. 아랫부분이 지금 질감이 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다른 재질로 바꾼 다음에 재질을 입혀줄까 봐요. 지금 재질을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대리석 질감도 한번 다른 거로 한번 줘볼게요. 지금 물성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유리 안에 들어간 재질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그 안쪽에 있는 재질을 선택해 준 다음에 하기가 이제 불편하죠.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뭐 잠깐 하이드 시켜 놓은 다음에 하이드 시켜 놓고 얘를 재질을 한번 준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혀져 있긴 있지만 한번 재질을 입혀 보겠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여기서 재질을 선택해서 입히면 되는데 대리석 질감을 이번에는 다른 대리석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아니면 기존 재질을 한번 불러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스파이드를 이용해서 찍어주고 메타리얼 슬롯 열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보일 거예요. 근데 질감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경로가 틀어져서 범프에도 뭐가 되어 있고 뭐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경로 인식을 못해서 못 불러오고 있어요. 보통 스케치업을 저장할 때 기본 디퓨저의 재질은 스케치업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장이 되지만 범프값이나 이런 것들은 경로를 새로 지정해줘야 될 경우가 많아요. 좀 빼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놓을 때는 범프값 빼주고 여기 리프렉션에 들어간 거 빼주고 하게 되면 변화가 없는 게 이제 경로가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LB도 기본 디퓨저의 재질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리석인데 반짝거리는 대리석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컬러는 필요가 없겠죠. 약간 여기 연동이 되긴 하지만 이미지가 우선하기 때문에 컬러 값은 흰색으로 둬야지만 안 그러면 색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틴트 컬러는 같이 들어가는 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면 될 것 같고 얘는 이미지 페이드는 뭐냐면 얼만큼 이미지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기본 색 밑색이 이렇게 그러니까 브랜딩이라고 하죠. 이미지하고 기본 물체에 있는 색하고를 브랜딩 시켜주는 거. 이렇게 약간 혼합적으로 보여줄 때는 색깔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얘랑 틴트 컬러는 그 이미지의 컬러를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얘 브랜딩 할 때 쓴다. 좀 섞어서 쓸 때 재질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그 이미지의
브랜딩된 레드가 브랜딩 강도가 틀려지죠. 얘를 100% 내리면 이미지는 사라집니다. 그냥 컬러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미지 페이드는 브랜딩이다. 컬러와 재질이 들어간 이미지를 혼합으로 섞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랫부분에서 한번 보게 되면 자, 범프를 줄 건데 범프를 여기 보면 범프에 플러스 이미지를 불러오는 값이 있고 위에 보면 use albedo라고 있어요. 이것도 좋은 게 초보자들을 위해서 보통 범프맵이나 다른 데 들어가는 물성이 들어가는 이미지들은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보통 포토샵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재질 라이브러리 소스에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오거나 아니면 상용으로 구매를 해서 쓰는데 그게 없을 경우죠. 없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use albedo를 선택하면 use 네가 텍스처에 있는 이미지를 너 범프 값으로 바꿔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얘를 클릭만 해주면 질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를 변환해서 albedo에 있는 이미지를 흑백으로 변환해서 자동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매핑을 입히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범프맵이나 리플렉션에 들어가는 매핑들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로 반사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로 질감이 들어가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무작정 입혀버리면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섬세하게 다듬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적용은 가능하다.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추가된 걸 보면 제네럴이 기본으로 오는 거고 범프의 값을 수정하고 싶으면 범프로 들어가시면 되고 엘비도로 다시 가고 싶으면 엘비도로 가시면 됩니다. 디퓨저 이미지. 그 다음에 메인으로 갈 땐 제네럴. 여기 항목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로들을 세부 설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 범프 강도는 3이라고 기본값 돼 있는데 낮추는 게 좋겠죠. 그럼 1에 가깝게 가면 은은하게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래도 강하죠. 그럼 범프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브라이트네스라고 있어요. 화이트하고 대비가 심하면 화이트는 튀어나오고 블랙은 들어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좀 강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범프에 보면 화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튀어나오고 블랙이 진한 색은 명도가 낮은 데는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데 너무 강하니 좀 낮춰놓고 하는데도 그래도 강할 거예요. 그래서 범프에 가면 아래 브라이트네스가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면 너 뿌옇게 만들어줄게. 하얀색 좀 날려줄게. 범프가 너무 심하니? 그럼 날려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밝기 대비가 화이트하고 블랙의 대비를 좀 낮춰놓는 거죠. 그러면 쭉 낮춰놓으면 같은 범프 값이라도 들어가는 강도가 좀 달라지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원칙은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하실 때는 당연히 제대로 된 매핑 소스 그러니까 디퓨저 이미지하고 범프, 그 다음에 리플렉션 이미지가 따로따로 된 저장된 이미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없을 때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인버트라고 있는 건 반전, 화이트하고 블랙을 반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데가 튀어나오고 오히려 화이트 블랙을 반전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아래는 스케치업에서 보통 웹파일의 사이즈를 조절하는데 여기서 간단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두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면 이렇게 된다. 근데 휴통 버리고 다시 이제 저는 정확한 메타레이어를 불러오고 싶다. 그럼 얘를 클릭한 다음에 경로를 가져서 한번 재질을 입혀볼게요. 여기 메타레이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루 똑같죠 이름이 블루 마블 돼 있는데 여기 보면 DISP라고 돼 있는 게 있고 블루 마블 러프니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얘는 뭐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똑같이 범프 맵입니다. 얘를 주면 상용으로 저장이 된 거겠죠. 얘를 하고 열기 하면 이미지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넣는 게 되죠. 그럼 얘는 상값이라 하더라도 범프가 그렇게 대리석이니까 범프가 심하지 않죠. 자동으로 적당한 위치에 범프가 됩니다. 범프가 가보면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은은하게 들어간 거죠. 질감이. 자, 은은하게 들어간 질감, 그 다음에 이건, 그 다음에 이렇게 범프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마운트 값으로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리플렉션이 있어요. 여기서 러프니스 대리석인데 러프니스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심하죠. 그럼 낮춰버리면 이렇게 당구공처럼 반짝거리는 대리석이 됩니다. 근데 대리석이 이렇게 반짝거리진 않죠. 보통 약간 흡수하니까 약간만 올려줘도 돼요. 이 정도 빛을 흡수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메탈릭이라고 있습니다. 금속성인데 얘를 올려줘 버리면 같은 질감이지만 금속처럼 금속은 두 가지 펄처럼 금속의 질감에 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100% 올리고
만약에 러프니스를 낮춰버리면 거울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코팅막이 있는 주변부의 빛을 산란되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메탈릭입니다. 메탈릭을 올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메탈릭이 거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러프니스 조절해서 어느 정도 대리석을 만들어주면 약간 질감이 된 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리플렉션, 반사에도 매핑을 줄 수 있어요. 이 단계로 이루어져요. 기본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제네럴 항목에서 알비도, 디퓨저라는 재질, 기본적인 이미지라든가 컬러, 그다음에 두 번째, 반사가 있느냐 없느냐, 반사는 없겠죠. 일반 재질에 범프 질감 주고, 질감은 이미지로 줄 수도 있다. 이미지를 끌고 와서 줄 수도 있고, 기본 알비도에 들어가는 걸 기본적으로는 새로 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반사를 어떻게 줄 거냐. 이 반사 항목에는 거칠기하고 반사 강도, 그 다음에 메탈릭, 금속성 주는 게 같이 있다. 스포트라이트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다듬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이제 반사 리플렉션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텍스처라고 있는데 반사 맵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이 사물이 있는데 전체를 반사 줄 거냐 말 거냐죠. 지금 상태를 보면 얘가 전체 반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고 한다면, 질감이 있으니까 더 반사가 먹는 데가 있고 덜 먹는 데가 있어요. 그걸 이미지로 처리하는 게 리플렉션 맵이라고 해요. 보통 리플렉션 맵이라고 해서 R이라고 붙거나, 아니면 지금 보는 것처럼 러프니스라고 해서 RO가 붙거나 그래요. 이미지 보통 이렇게 인터넷 크롬으로 검색하시거나 그러면 나오는데, 거기까지 주는 것이 세부적으로 맞습니다. Vlay는 이보다 더 세밀하고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줘도 거의 Vlay랑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 use albedo라고 하면 기본 디퓨저에 들어간 이미지를 여기다가 리플렉션 맵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강도에 따라서 반사가 똑같이 먹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먹는데, 역시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그대로 흑백으로만 바꿔주기 때문에 세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기본 알비도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휴통 버리면, 보통 이제 정식 매핑을 구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키를 누른 다음에, 자, 보면 여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같은 이미지에 같은 이름으로 해놓고 보통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자기 본인들도 저장하실 때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뭐 범프에 들어가는 건 같은 이름의 홍길동의 B, 그 다음에 뭐 리플렉션에 들어가는 거는 홍길동의 뭐 R,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장 쓰실 때 편할 겁니다. 자, 여기 러프니스라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하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왔죠. 이미지가 들어왔고 그 이미지에 반사값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올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다 먹는 걸 볼 수 있죠. 이 조절하는 러프니스가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해서 반사값을 조절할 수 있다. 뺄 땐 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러프니스 들어갔죠. 근데 너무 강하다. 이게 너무 강해서 반사가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러프니스 들어간 데에서 얘 강도를 조절해서 낮출 수 있겠죠. 무조건 두는 게 아니라 브라이트넷을 뿌옇게 만들면 그 강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미지를 넣었을 경우에 러프니스, 그러니까 거칠기의 질감을 조절하는 거는 하얀색은 많이 먹는 거고 블랙은 안 먹는 거니까 그 명도값을 브라이트넷을 통해서 조절하면 자기가 얼만큼 이미지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낮춰서 광택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광택이 안 먹는, 반사가 안 먹는 값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고 조절해라. 그러면 아까와 달리 적당히 돌처럼 약간 퍼지면서 먹는 값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 조절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보통 하나의 재질하면 보통 투명도나 자체방을 뺄게요. 세 가지로 끝나요. 재질, 질감, 반사. 항목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거의 Vlay랑 동일한 질감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선정할 수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재질이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 당구공에서 하이라이트는 부분을 얼만큼 크게 하고 작게 할 거냐 영역이죠. 그래서 얘는 100%일 필요는 없어요. 이미지가 들어갔을 땐 또 별 차이도 없고요. 자, 이 강도에서 좀 변화가 생기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당구공처럼 반짝거리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키워주시면 되고요. 조금 퍼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낮추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성을 올리는 건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코팅막 주는 것처럼 금속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대리석 같은 데는 굳이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쭉 내쳐놓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되는 스파큘러 값만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재질을 하나 입혔습니다. 대리석이라는 재질을 입힌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질을 하나하나씩 조명과 같이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선명한 형태가 나왔고, 요리 하이드 시킨 거는 불러오겠습니다. 다시 언하이드 하게 되면 유리 질감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질감이 되고, 유리가 너무 반사가 심하다 그러면 다시 스포이드 찍으시고 메탈리얼 슬롯 들어가셔서 유리 줬던 거에서 반사를 조금 굴절을 낮추고 러프니스를 조금만 올리셔도 되고, 투명도를 낮추는 게 좋겠네요. 투명도를 오퍼시티를 조금만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질감이 유리 질감 나오겠죠. 자, 모든 재질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제가 조명을 다른 것도 한번 달아볼게요. 얘도 앞쪽에서 떨어지는 게 조금, 얘를 카펫을 앞쪽에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원하는 위치 하나 두고, 얘도 모브 카피해서 원하는 위치 하나 두고, 오버하신 다음에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위치. 자, 위치를,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됐고, 뒤쪽에도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오고, 자, 이렇게 위치를 잡으면 세팅이 되겠죠. 상태에 따라서 얘는 앞쪽에 하나 더 빼고 싶다 그러면 모브 카피해서 앞쪽으로 하나를 카피해 놓으면 되겠죠. 얘는 조금 더 위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량에 비해서 얘가 직관적으로, 보통 요즘 V레디도 그렇고 리얼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데, 뭐 루면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 대비 가성비는 얘가 타입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웬만한 컴퓨터 스펙에서도 구동이 되면서 거의 확인을 진짜로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얘하고 트윈모션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루미온이 최종 퀄리티는 좋은데 약간 문제가 있긴 합니다. 렌더를 돌리는 내용하고 뷰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얘는 거의 일치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을 달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빛 세는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보다 많이 세련되어진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으로 씬을 바꿔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녁일 때랑 낮일 때랑 조명의 밝기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외부 조명에 태양빛이 없고 이 조명만 있으니 조명의 강도가 너무 세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조명을 선택하셔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낮에는 좀 강하게 하더라도 밤에는 조금 밝기를 낮춰주는 게, 자, 밤씬 했을 때는 이 정도 밝기가 맞겠죠, 당연히. 근데 아까처럼 해가 들어오는 낮신을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밝기로 하면 태양빛이 강하니까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내부 조명을 밝게 해주는 게 좋다. 조명의 강도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 연출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닥 매핑도 한번 해보고 몇 가지 메타리얼을 다 입혀보면서 한번 조명까지 세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